안녕하세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알려드리는 큐잉글리시 JS 영어쌤입니다. 오늘은 올림포스2 8강 지문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8강 수능 지문이고요. 단어 보시겠습니다. anchor, 배를 고정시킬 때 내리는 그 쇳덩이 있죠? 쇳덩어리, 그 닫히죠? 그 다음에 지아우드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아들어야 하는 단어는 아니지만은 정동이라는 남석이고요. 크리스탈 수정체, have a row with, 여기서 row가 싸우는 걸 얘기합니다. 누구와 다투다. magnet, 자석이 되겠습니다. 형광펜 돼 있는 문장은 수어수령 영작 나올 만한 문장이고요. 네모칸 보이시죠? 네, 네모칸은 빈칸 나올 수 있는 표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의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이 successful, 성공하고요. And new habit feels normal. 새로운 습관이 정상적으로 느껴지는 그럴 때 it is time, 뭐 할 시간이다? To create an anchor. 그럴 때 닻을 만들어야 될 시간이라 라고 말했어요. 1번 문장이 글 전체의 topic, sentence, 주제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표시하시면 되고요. feels normal. 이게 무슨 구조입니까? 바로 감각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와야 되는 구조죠. 감각동사는 look, feel, sound, smell, taste 5개가 있죠. 걔네들은 뒤에 부사가 넣으면 안 돼요. normal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normal 대신에 여기에는 routine 혹은 practical 혹은 beneficial 이로운이라는 뜻이죠. 새로운 습관이 뭔가 좋은 것이라면 여기서 앵커가 뭐냐면 바로 새로운 습관을 고정시키는 장치를 말해요. 그걸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beneficial하고 또 비슷한 말들이 여러 개 있겠죠. 뭐도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advantageous란 말도 같은 말이에요. 또는 도움이 되는 supportive 이런 것도 들어갈 수는 있겠습니다. 자, 동의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time 투부정사 뭐뭐 할 시간이다. 투부정사를 꾸밀 때, time 꾸밀 때 투부정사가 뒤에서 꾸미죠. The anchor is valuable. 그 다시라고 하는 거는 귀중한 거예요. For those situation, 그런 상황에. 그 다음 in which부터 뒤에서 꾸미죠. 어떤 상황이냐면 you threaten to lose. 당신이 위험해져요. To lose your new habit. 당신의 새로운 습관을 잃어버리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그런 상황에서 귀중한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죠. 가로 여기서 묶으면 되고요. 앞에 situation의 선행사고요. in which가 나왔습니다. where로 바꿔도 되고요. in which나 where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올 때 쓰죠. You threaten to lose your new habit. 완전한 삼형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threaten 다음에 투부정사 쓰면은 일반적으로는 뭐뭐 하겠다고 위협하다는 뜻이고요. 지금은 투부정사 위험에 처해 있다. 뭐뭐 할 위험에 처하다 이런 말입니다. 투부정사랑 쓴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고요. lose 대신에 forget, 잊어버리다, lose sight of 이런 말들, 잊어버리다라는 말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조금 다른 걸로는 weaken 같은 말도 괜찮죠. weak, 습관을 약하게 하는 거. 왜냐면 원래 좋은 습관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내신에서 자주 나왔었고 수능에서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 이 valuable이라는 단어 조심하셔야 돼요. valuable 자체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귀중한, 가치 있는인데요. invaluable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valuable 앞에 in을 붙였네요. 일반적으로 in 붙이면 반대말이 되니까 이거는 그러면 가치가 없는 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priceless란 말이 있어요. priceless. price가 값이죠. less 없는 거잖아. 그럼 가치 없는 이란 말이냐? 아닙니다. 얘네 둘은 valuable하고 유사합니다. 오히려 valuable보다 더 세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래서 매우 귀중한이란 말이니까요. 반대말로 착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장. 자, 내가 라고 시작했으니까 이제 예시라는 걸 할 수 있겠죠? 예전에 만들었어요. 습관을. of seeing beauty, 아름다움을 보는. in every human being, 모든 인간에게서 이런 습관. 바로 이 네모칸이 이 글의 또 하나의 소재가 되기 때문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of seeing. 네, 앞에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동명사를 쓴 것이죠. 전치사 뒤에는 동사나 투부정사는 안 되죠? 일종의 이걸 동격이라고 부릅니다. of하고 ing가 앞에 있는 추상명사 뒤에서 동격 표현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 부분 중요하죠? every 다음에 단수인 거 기본이고요. 그래서 when I felt the habit was mine.
내가 느꼈을 때, 그 습관이 내 거라는 걸 느꼈을 때. I bought myself jode. 나는 나 자신에게 사줬어요. 정동이라는 걸. 그 정동이 뭐냐면 동격이죠. 돌인데 they can be found. 발견될 수 있는 around the volcanoes. 화산 근처에서. I felt 다음에는 접속사 때 생략되고 다시 주어 동사가 나왔고요. mine은 나의 것이라는 소유대명사. mine 나의 것. 네. 어떤 표현인지 아시죠? 내가 나 자신에게 사줬으니까 myself 제기대명사 써야 되겠죠? me 쓰면 안 되고요. 사형식이죠. 나 자신에게 지오드를 사준다. 지오드하고 스톤은 동격 관계입니다. 즉하고 설명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that은 관계대명사입니다. that부터 끝까지는 앞에 있는 스톤을 꾸며주는 관계대명사가 되겠고요. 돌이 발견되니까 스톤 that 써야 되겠죠. 자, 지오드는 are rough 거칠어요. on the outside 외부는 즉 표면은 거칠어요. 그러나 if you break it down 만약에 당신이 그걸 깨뜨리면 into 두 조각을 내면 inside 안에는 there is 있어요. A lovely cave. cave가 동굴이죠. 여기서 동굴이라는 거는 그 안에 구멍이겠죠.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은 filled 뭘로 채워진 with shiny crystal 반짝반짝 빛나는 수정체들이 안에 있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inside 다음에 there is가 동사고 lovely cave가 주어인 거고요. field는 뒤에서 과거분사 꾸미는 것이죠. 채워진 cave, 채워진 뭐 pp 쓰는 거고요. 그 겉과 속이 다르다는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I put the jode on my desk. 나는 그 정동이라는 거를 내 책상 위에 놨어. And 그리고 after a year or so라는 말은 쯤이란 말이죠. 1년쯤 후에 I had a row. 이제 row가 아까 단어장에서 본 것처럼 싸움이죠. 나는 다툼이 있었어. with a person 어떤 사람과 그리고 I was really angry. 정말 화가 났습니다. had 오타 아닙니다. had는 바로 have 동사의 과거 완료죠. 과거 완료 시제 잘 안 내긴 하지만은요. 과거 완료는 언제 쓰는 겁니까? 과거보다 이전에, 과거보다 먼저 발생할 때 쓰는 것이죠. 그 뒤에 있는 I was really angry보다 그 먼저 싸웠을 테니까 had를 쓴 겁니다. 네, 과거 완료 쓴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I came into my office. 내 사무실로 와서는 threw my bag on the ground. 땅바닥에다 가방을 던졌어요. 화가 났죠? What a bad person. 나쁜 놈이야 라고 I said out loud. 소리쳐서 말을 했어요. 그리고 즉시 my eye was drawn. 내 눈이 끌렸어요. Like a magnet. 자석처럼. to 어디로 끌렸어? 바로 그 geode로. 그리고 I realized that. 나는 깨달았죠? Here I had a person. 여기에 내가 어떤 사람을 가지고 있어. 아까 그 싸운 사람. 근데 그 사람은 with a very rough outside. 굉장히 거친 외부를 with 가진 사람. But 그러나 somewhere inside. 안쪽에 어딘가는 그 사람의 심리 안에는 there must be 틀림없이 있어 something beautiful. beautiful 원래 빈칸이었죠. 아름다운 뭔가가 있을 거야라는 네 깨닫고 있네요. 자 이제 천천히 볼까요? 크게는 이렇게 자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 길다 싶으시면 이렇게 한번 자르셔도 되고요. 자, what a bad person. 감탄문이죠. 참 나쁜 사람이야 라는 감탄문인데 감탄문은 순서로 물어볼 때가 있죠. what으로 시작하면은 what, 형용사, 명사의 순서를 따릅니다. 어떨 때는 뒤에 주어동사 쓰기도 하죠. 여기서는 뭐 he, is 생략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나 what이 아니라 how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how로 시작하면 어떻게 바뀌어요? how, 형어, 명 이렇게 바뀌죠. how, 형어, 명 순서가 바뀌어요. 만약에 이걸 what이 아니라 how로 시작하면 어떻게 써야 돼? what 아니 how bad a person. how bad a person이라고 바뀔 수가 있고요. 됐죠? was drawn 송태죠? 내 눈이 끌렸다. 끌다가 아니라 끌리다고요. like a magnet 빼면 to가 나옵니다. 바로 정동으로 끌리다. 이어져서 읽으면 되고요. that은 접속사가 되겠죠. 깨달았다 대절을 뒤에 언제나 문장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must be 이때 must는 해야 한다가 아니라 틀림없이라는 틀림없이 뭐뭐 하다라는 조동사 must의 두 번째 뜻이죠. 틀림없이 비동사니까 있다가 되겠네요. something이나 anything, nothing 같은
뭐 somebody, anybody는 형용사를 뒤에 쓰죠. 앞에 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자, 문맥상 rough 대신에 impolite, 예의 없는, ill-mannered 같은 말이고요. beautiful 대신에 admirable, priceless, worthwhile 가치 있는 이런 말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뭡니까? 예시에 나온 내용은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얘기인데 예시는 이제 그런 얘기지만 전체 주제는 다시 한번 뭐다? 앵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온 예시에서 앵커 역할을 하는 게 뭐였어요? 바로 G.O.D 이거잖아요. 얘가 본문에서 앵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가 뭐 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당신이 새로 생긴 좋은 습관을 잊어버릴 것 같으면 바로 이 앵커가 기억나게 해주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다음 문장으로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8각 1번 단어 볼게요. engage in 어디에 관여, 참여, 뭐 종사다 이런 말이죠. secretary 비서고요. immediately 즉시 inter-office mail inter 그러면 서로 간에 이런 말이기 때문에 사무실과 사무실 간의 메일, 사내 표현이고요. unsigned, 사인이 없는 거죠. 서명 없는 request, 요청, hyperthusize, 가설을 세우다. hyperthusize, 가설을 세우다. 영어에서 hyper가 가짜라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 있고요. norm이라고 하면 규범입니다. 여기에 AL 붙이면 normal이 되죠. dutifully, duty라는 말이 의무죠. dutifully, 충실하게, 의무대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본문 볼게요. 앨런 라인과 그녀의 동료들은 원래 그 동료죠. studied the condition 어떤 조건들을 연구했어요. 어떤 조건이냐? The which people engage in 사람들이 관여하는 뭐에? mindless conformity 원래 빈칸이었죠. mindless 무분별한 conformity 수능 이것에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게 되는 조건을 연구했습니다. 역시 1번이 주제문이에요. 전체 질문의 주제문입니다. 이 글의 소재가 여기 다 있죠. 바로 이게 소재잖아요. 언더 위치부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컨디션이 선행사고 그리고 뒤에 보면은 문장이 완전하죠. People engage in mindless conformity라는 완전한 구조이기 때문에 전치사 플러스 위치가 들어갑니다. 그럼 다른 전치사는 쓰면 안 되느냐? 좀 어색해요. 컨디션이라는 그 조건이라는 그 명사에는 under condition 그런 조건 아래서라고 쓰기 때문에 전치사를 뭐 구분해서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지만 뭐 컨디션의 under나 또는 뭐 in도 괜찮긴 한데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건 뭡니까? 일단 전치사 플러스 위치가 들어가야 돼요. 그냥 위치라고 쓰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전치사가 들어가야 되고요. mindless의 동의어로는 unconscious 무의식적인 automatic 자동적인 독해할 때 많이 나오거든요. 즉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동으로 하는 거고요. conformity의 동의어 compliance, obedience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단어는 조금 빡센 학교들 여러분 학교에서 만약에 단어를 좀 빡세게 낸다 그런 학교에서는 나올 수도 있는데 acquiescence라고 해서 이게 사실은 문맥상 제일 맞아요. 그냥 아무 말 없이 따르는 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고등학교 시험 범위에 나오긴 부담스러운 단어인데 앞에 것들 꼭 외우시고요. To 40 secretaries 40명의 비서들에게 어디 있는 뉴욕의 어떤 한 대학에 있는 그들은 아까 그 실험자들은 보냈어요. 메모를 보냈는데 그 메모는 that said 뭐라고 말하는 메모래요. 뭐라고 말해? 이 서류는 is to be returned immediately 즉시 반납돼야 된대. to 어디로? 238번 방으로 서버를 통해서 사나이 메일을 통해서 라고 그렇게 말하는 메모랍니다. 가로는 여기까지 한꺼번에 묶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대상 관계의 대명사겠죠. 앞에 있는 메모가 말했대. 근데 메모가 말을 하나? 좀 이상하죠. 물론 말하는 메모라고 해도 여러분이 알아들으시면 상관없는데요. 뭐뭐라고 적혀있는 메모.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뭐뭐라고 적혀있는이라고 옮기시면 돼요. 옆에 번역에는 쓰여있는 그런 식으로 쓰여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능동이죠. 뒤에 따옴표를 말했다 이렇게 보시면 능동인 거 금방 알 수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this paper is to be returned. is하고 to 부정사 보이시죠? 영어에서 비동사와 to 부정사가 만나면 일명 비투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투용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조동사처럼 뜻이 5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게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말로 하면은 B2는 예정, 의무, 의도, 가능, 운명. 한 번 더. 예정, 의무, 의도, 가능, 운명이라고 하는 이 5가지 의미를 가지는데요. 최근에 많이 안 쓰죠? 여기서는 의무가 되겠습니다. 즉시 뭐뭐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서류가 반납되다니까 수동태 써야 되겠죠? 서류가 지발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like 뭐뭐처럼 거의 모든 다른 메모들처럼 이 대학에서 말이죠. This one 이 서류는 was unsigned 사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발신자가 누군지 지금 몰라요. 여기서 this one은 저기 있던 페이퍼를 대명사로 받은 거죠. 원이라고 하는 단어도 대명사로 씁니다. this one, 이것, 이 서류 대신한 것이고요. almost가 all을 꾸미죠. 거의 모든이라는 뜻으로서 almost가 all을 꾸밉니다. most가 아니에요. most는 all을 꾸밀 수가 없고요. 뜻이 다르죠. 그리고 almost는 거의죠. unsigned, 수동이긴 한데 중요할 것 같지는 않고 그 다음에 note, 주목해라. 여러분 노트 그러면 동사로 메모를 적다는 뜻도 있지만 주목하다도 있고요. 언급하다도 있어요. 됐죠? This is a pretty silly request.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요청이다. pretty 여기서 매우죠. 그 다음에 콜론이 세미콜론 왜 그러냐면 if the person 만약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 who sent the memo wanted it. 그 메모를 여기까지 가르고요. 그 메모를 원한 사람이 만약에 그 사람이 wanted it. 그 메모를 원하면 why did 왜 그 사람은 send it 그것을 보냈냐? In the first place 처음에 그 자기가 쓸 메모인데 왜 보내놓고 다시 가져오라고 하는 거냐? 그래서 silly 어리석다는 얘기하는 것이죠. 관계대명사 후가 앞에 있는 person 꾸미고 있고요. 랭거와 그녀의 동료들은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접속사 대시 들어가 있었죠. 어떤 가설이냐면 가설의 내용이 나와야 되죠. 비서들이 would go ahead and return the memo. 곧장 가서 메모를 반납을 할 거라고. without 뭐하지 않고 much thinking 많은 생각이 없이. because 왜냐면 they would follow the norm. 그들은 규범을 따르곤 했으니까. They says 뭐라고 말하는? do 하세요 명령문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명령문이냐? What memos tell you do? 메모가 당신에게 하라고 말해준 것을 하시오 라는 규범대로 했던 거예요. 시키는 대로만 그냥 기계처럼 했던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죠. without much thinking. 이때 thinking은 명사입니다. 생각이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역시 빈칸 넣을만 하죠? thinking 대신에 consideration, deliberation, 고려란 뜻이죠. 또는 reflection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대신 관계대명사입니다. 앞에 있는 놈, 규범이 뭐라고 말하는 규범 아까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뭐뭐라고 말하는 이렇게 이어지는 거고요. do what 이 what은 관계대명사입니다. 선행사가 없고요. 뒤에 불완전하죠. 메모가 당신에게 하라고 말한 것이면 여기에 하다의 목적 없어요. 여러분 do는 하다 할 때는 목적어 필요하거든요. 목적 없죠? 그리고 사용식 구조로 오형식 구조로 tell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를 썼습니다. tell 목적어 투부정사 뭐뭐라고 말하다. 됐죠? They were right. 그들은 옳았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저기 그 연구자들 90%의 비서들은 dutifully 충실하게 return the memo 메모를 반납했어요. 238분 방으로 100%는 아니지만 어쨌든 대다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dutifully 대신에 faithfully 충실하게 obligatorily 의무에 따라서 이런 단어들 일단 동요가 될 수 있겠습니다. 소재 아시겠죠? 맨 처음에 나와 있는 mindless conformity에 관한 나머지 예시 전체가 예시라고 봐도 되는데 가장 핵심 소재가 여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유서어를 많이 알아놔야겠죠? 자,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자, 8강 2번으로 갑니다. 단어 보실게요. 좀 맞네요. analogy, 유사란 말입니다. 유사는 비슷한 걸 얘기하고 유추는 비슷한 걸 이용한 추론을 줄여서 유추라고 하죠. 가끔 학생들이 이 단어랑 헷갈려 하더라고요. 단어 시험 보면은 이 둘을 굉장히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analysis는 분석이라는 뜻입니다. 전혀 다른 단어죠. 구분하셔야 돼요. describe, 묘사, 서술하다. similarity, similar 들어갔죠. 유사성, molecule, 분자고요. layer, 층이라는 뜻이고 assume 하면은 뭐라고 가정하다. sense,
센스 뜻이 굉장히 많죠. 감각, 의미, 분별력, 이해. 여기서는 개념이라고 해서 되고요. comparison, compare가 비교하다죠. comparison은 비교하는 명사. elastic, 탄력이 있는, 탄성 있는 이란 말이고요. collide, 충돌하다죠. collide, conflict랑 비슷한 단어고요. 그 다음에 container, contain이 그 안에 담다 포함하다죠. 그래서 컨테이너가 그릇이나 용기를 말하고요. 여러분 뭐 무역선에 실는 컨테이너도 이거고요. visualize, 비주얼이 시각적이죠. 시각화하다, 눈에 보이게 상상하는 거고요. sphere, 둥근 부채를 말하죠. 그 다음에 attention, 주의고요. attribute, 명사를 쓰이면 속성이고 동사도 있죠. attribute이 동사를 쓰일 때는 뭐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누구 탓으로 하다 내지는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본문 볼게요. 그 다음에 artery는 동맥이고요. stratum이라는 말은 외울 필요는 없는데 본문에 있으니까 단칭을 얘기하고요. 복수형은 여러분 PL은 플루럴이라고 해서 복수형을 말합니다. A로 바뀌는 복수형이 되겠고요. 자, 많은 선생님들의 소유격이고요. analogies, 여기서 유추라는 것이 are used to 사용됩니다. describe structural similarities, 구조적인 유사성을 묘사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일단 analogy가 이 글의 소재가 되겠죠. 일단 이 부분 be used to 동사 원형입니다. 내신에서 좀 기본 중에 하나죠. 먼저 used to 동사 원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 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뭐뭐였었다 라는 상태를 말할 때가 있죠. 그런가 하면 be used to 동사 원형이 있죠. 바로 지금 그 문장에 있는 것처럼 be used to 동사 원형은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죠.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be used to ing라는 표현도 있죠. be used to 다음에 동사를 쓰지 않고 동명사를 쓰면은 이건 뭐예요?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자,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틀리면 안 되죠. 틀리면 안 됩니다. 이걸 외웠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은 묘사하는데 사용되다. be used 동사 원형 써야 되겠죠? analogy 대신에 similarly가 직유라는 뜻입니다. 직유. 은유가 아니라 직유인데 여기 보면 like 뭐뭐처럼이라고 되어 있죠. 그걸 직유법이라고 그러죠. 또는 correlation, 상관관계라는 말도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molecule of gas, 가스의 분자 하나는요 is like a rubber ball, 고무공 하나랑 비슷해요. 또는 artery, 동맥은 like a hose, 고무호스랑 비슷하고요. and rock strata, 바위 단층은 뭐랑 비슷해? 케이크 층과 비슷해요 라고 선생님이 말해. 요게 analogy죠. analogy이시죠? like 뭐뭐처럼이란 전치사. 동사가 뭔지 아셔야 되죠? 그 다음 선생님들은 자주 assume, 뭐라고 가정하냐면 대절. Students understand the scene sense, 그 의미를 이해한다고. 어떤 의미예요? In which the comparisons are made. 바로 이러한 비유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의미를 이해할 거라고. in which부터 가로 묶으면 되죠? 대신 접속사입니다. 뒤에 언제나 문장이 나오는 구조고요. sense가 선행사인데 in which 썼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비교가 만들어지다. 완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which 쓰면 안 되겠죠? 가끔 학생들이 이렇게 in which는 장소일 때 쓰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시작은 보통 장소일 때 쓰기도 하는데 추상명사, sense 같은 추상명사 뒤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소가 아닌데 왜 썼지? 이런 의미를 가지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다른 거를 바꿀 게 없어요. 무슨 동격의 대절 이런 거 아닙니다. 특히 동격의 대시라고 가끔 그 날카로운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질문은 날카롭지만 센스하고 뒤에 나오는 비교가 만들어지는 것과는 동격 관계가 안 돼요. 부연 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assume 대신에 presuppose, premise, 얘네들이 다 뭐뭇을 전제로 하다라는 뜻이죠. 아예 선생님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해주면 당연히 이야기했지 그러고 are made 수동태도 들리면 안 되죠. And for example, 첫 번째 예시에서 선생님은 has in mind가 뭐뭇을 염두에 두다 이런 말이죠.
The idea, 어떤 아이디어를 염두에 두고 있냐면 that, 이게 대시 바로 동격이 되십니다. 접속사를 이용한 앞에 있는 아이디어와의 동격 관계고요. A gas molecule is elastic. 가스 분자는 탄성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when it collides with, 바로 그 가스 분자가 모lecule을 가리키죠. 충돌할 때, another molecule, 다른 분자하고 충돌할 때, 혹은 wall of its container, 담겨있는 용기 안에 벽에 충돌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 할 때죠? it, 그것은, 당연히 가스 분자는 rebound, 다시 튕겨나올 것이다. with about, 이때 about은 대략이죠. 대략 the same, 똑같은 speed energy, 이거를 가지고 with 가지고 튕겨나올 거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that부터는 가로 묶고요. 앞에 있는 에너지를 꾸미는, 스피드를 꾸미는 접속사가 아니라 또 그 관계대명사죠. 그 스피드와 에너지가 뭐냐면 it had, 그것이 가졌었다. before, 끊고 the collision, 그 충돌하기 전에 가졌다. 이때 is은 뭐예요? 계속 가스 몰레큘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 같은 대명사죠 지금. 라고 하는, 네, 이 대시 시작이 여기서부터 표시를 색깔을 다르게 하면 이것부터 여기까지 끝까지입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이러한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전제하고 간다 이거예요. 자, 볼까요? 솔직히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없고요. 콜라이드라는 동사는 자동사입니다. 여러분,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못 써요. 대신 이렇게 전치를 붙이죠. collide with another molecule, 이렇게 써야 돼요. 그냥 collide another molecule이라고 쓰면 틀려요. 자동사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뭐 요즘엔 잘 안 되지만 when it collides, 여기는 collide라고 되어 있고 밑에는 will rebound, will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는 will을 써서는 안 돼요. 잘 안 되긴 하지만. 네, 그 다음에 그것이 가졌었던, 충돌하기 전에 가졌던 것과 똑같은 에너지. 가졌던 것과, 그래서 the same하고 that하고 호응 관계로 이어서 해석하시는 게 좋고요. 자, 이런 생각을 선생님은 하면서, 선생님은 원래 알고 있잖아. 가르쳤단 말이야. 저 비유를 unless, 뭐 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have this relationship explained, 바로 이러한 관계가 설명되지 않으면 to them, 그들에게. 그 다음에 some may understandably, visually, understandably는 당연히 이런 말이죠. 어떤 학생들은 당연히 visualize the molecule, 분자를 시각화하겠죠? 즉 상상하겠죠? as 뭐뭐로서 이거지. just a round object. 그리고 단지 그냥 둥근 물체. 이겠구나 라고 그냥 곰공이라고 했잖아. while이 중간에 들어갔죠? 반면에 others니까 다른 학생들이죠. may think of it. 그 분자를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as a moving elastic sphere. 움직이는 탄성 있는 구체. 곰공이 그런 이미지라고 생각을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문장의 문법 중요한 거 잘 보세요. 일단 unless는 부정이죠. 긍정이 아니죠. 뭐뭐하지 않으면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 have가 보이죠? this relationship 다음에 explained ed가 보이죠? 무슨 구조예요? 사역동사입니다.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수동 관계일 때는 pp를 써요. 앞에 있는 관계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둘이 설명되는 거니까 ed이 붙여야 됩니다. ing 쓰면 안 되고 동사원형도 안 됩니다. 동사원형 안 돼. 그 다음에 여기 them도 조심해야 되는 게 themselves가 아니죠. 그들 자신에게 설명되게 한다 그러면 우리말로는 그들 자신에게 설명되는 거 말이 되는 것 같아. 학생이 선행사고 학생이 주어고 같은 사람이다. 학생은 맞거든. 그러나 여기서 설명을 누가 하겠습니까? 문맥상 선생님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거니까 self가 필요 없죠. 됐죠? explained는 별표 한번 달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some 다음에 뭐가 생략됐겠습니까? student가 생략됐겠죠. 그냥 some하고 바로 동사가 나오지만 당연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냥 이음인데요. visualize A as B, A를 B로 시각화하다. think of A as B, A를 B로 생각하다. 이 as가 다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others, 다른 학생들이 생각한다는 얘기죠. 이럴 때는 더 붙이면 안 돼요. the others는 다른 모든 학생들이 생각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문맥상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there is, 연결하죠. 즉 이란 말이죠. 옆에 번역에 있는 것처럼 즉 이란 뜻인데
같은 말로는 in other words, name 이런 게 대표적으로 동요가 되겠죠. They may pay more attention to, pay attention to가 관심을 기울이다죠. 더 많이 학생들은 관심을 기울일 거야. 어디에? The analogy structure attributes. 바로 그 유사의 구조적인 attribute, 아까 명사로 속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속성 여기에 더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요. The little attention, little은 부정이죠. 거의 뭐하지 않는다. 거의 관심을 주지 않을 것이다. To the interaction effect, 빈칸이었죠. 상호작용 효과에는 거의 관심을 안 줄 것이다. 안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more하고 little을 각각 호응관계로 쓴 거고요. little은 뒤에 나오는 attention 앞에 붙였는데 뭡니까? 셀 수 없는 단수 형태 모양이 붙죠. few 쓰면 안 되죠. 여기는. few는 뒤에 복수명사가 나와야 돼요. 물론 셀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니 부정인 건 똑같은데 부정인 건 똑같은데요. interaction 대신에 interplay, correspondence 이런 말들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explain 대신에 clarify, manifest, embody. clarify나 manifest는 명확하게 하다고요. embody는 구체화하다는 뜻인데요. 네, 문맥상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선택지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아니 주제문. 자, 6번이 여러분 topic sentence 주제문으로 표시해 두십시오. 6번에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정리된 거죠.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한 거죠. 됐죠? 어널러지를 이용했을 때 부작용이 뭐냐 이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질문으로 갑니다. 8강 3번이고요. 단어 보십시다. 이것도 맞네요. dispute, 이의를 제기하다 또는 논쟁. 이의를 제기하다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dominate, 지배하다고요. economically, 경제적으로, military는 군대, force는 힘, 합쳐서 그냥 군대가 되겠죠. 군사력이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 다음에 secure, 동사로 쓰이면 확보하다고요. 형용사로 쓰이면 안전한이란 말이죠. colony, 식민지고요. invade, 침범, 침입하다. ascend, 위로 올라가는 걸 말하죠. 반대말은 descend라고 해서 이건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그 다음에 throne, 왕좌. preside, 통솔하다, 주재하다는 말인데 여러분 여기서 나온 파생어가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president예요. president는 대통령도 되고 의장이라는 뜻도 있죠. 회의 의장. 그게 이제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을 가리키죠. 그 우리말로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empire, 제국, court, 법정 말고 궁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fatally,致命적으로고요. wound라고 읽고요. 상처를 주다, 부상을 입히다 이런 말입니다. 한번 볼까요? few people, few면은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부정이죠. 거의 사람들은 뭐하지 않는다. 거의 사람들은 dispute, 뭐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지 않을 거예요. 대절 뭐냐면 that in the 18th, 19th century, 18세기와 19세기, 즉 1700년대, 1800년대 유럽, 특히 Great Britain, 대영 제국이 dominate the world, 세상을 지배했대. culturally, 문화적으로, politically, 정치적으로, economically, 경제적으로 지배했다는 걸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이의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럼 이의 제기하지 않는다는 거는 반대말로 뭡니까? 다 인정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few를 빼면, 앞에서 few를 빼면 실제 그런 학교가 있었어요. 앞에 few를 most people인가를 바꿨어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의 제기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반대말이 나올 수 있는데 그때 학교에서는 뭘로 내셨냐면은 admit 요걸로 했어요. 반대말이죠. 또는 인정하다, recognize 이런 것들도 인정하다의 의미를 가지겠죠. 또는 뭐 굉장히 많겠죠. acknowledge 이런 것도 인정하다는 뜻으로 이렇게 반대말로도 출제가 됐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인정한다는 얘기고요. 자, dispute 대신에 question이라는 동사, 이거 수능에 자주 나오죠. 의문을 제기하다. contradict, 반박하다고요. that은 접속사입니다.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기 때문에 접속사 that쓰고요. 좀 길긴 하지만 그 다음 보시면은 영국은 크루서블 밑에 있죠. 저 밑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도가니, 고된 시련의 장. 간단한 말이 좀 쉽긴 한데 하여튼 영국은 시련의 장이었어요. Industrial Revolution, 산업혁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세계사를 기본적인 것만 알더라도 뭐예요?
영국에서 그 산업혁명이 시작됐다고 알고 있죠. 그리고 its military forces secured the colonies. it는 소유격이죠. 그 영국의 군사력은 확보했습니다. 안전하게 했습니다. 식민지를. as surely as 누구만큼이제 끊어주시고 확실하게 as 뭐만큼 the English language invaded their cultures. 영국의 언어인 영어가 그들의 문화에 침범한 것만큼 여기서 그들은 식민지가 되겠죠. 여기 본문에도 나오지만 영국이 거의 세계 전 지역의 식민지를 확보했잖아요. 식민지를 만들었잖아요. 뭐 미국도 옛날에 식민지였고 그랬는데 바로 그 식민지에다가 식민지 문화에 영어의 언어가 침투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사용 국가들 캐나다, 미국, 뭐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뭐 공용어로 쓰이는 뭐 인도도 공용어로 쓰이기도 하고 많죠.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 또 동남아시아의 뭐 필리핀 이런 데들 물론 필리핀은 영국이랑 상관없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죠. as surely as 그 유명한 as 누구누구만큼 뭐뭐하다 이건데 surely 중간에 뭐가 들어갔냐면 부사가 들어갔어요. sure라고 쓰면 안 되죠. 왜 그럴까? 여러분 부사는 누굴 꾸밉니까? 부사는 동사, 형용사, 부사를 꾸미는 그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죠. 그 역할이죠. 형용사는 뭐 하는 놈입니까? 형용사는 명사를 꾸미거나 또는 보호를 쓰잖아요. 지금은 surely가 secure를 꾸미죠. 확실하게 확보했다. 동사를 꾸미자. 그래서 부사가 들어가야 돼. as sure as라고 쓰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빅토리아 여왕이 ascend 등극했을 때 1837년 왕좌의 옥조라고 그러죠. 등극했을 때 그 다음에 she presided over 그녀는 preside 아까 뭐 주재하다라고 해서 동솔하다라고 되겠죠. 뭐에 대해서 가장 큰 제국 in history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통솔했습니다. 자 단어 얘기하는데 surely 대신에 forcefully 강력하게 potently 강력하게 얘들이 강력하게란 뜻이에요.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고요. preside 대신에 reign 혹은 govern 지배하다 이런 말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최상급인데 in history 역사상 가장 큰 제국 이건 문법적이라기보다는 언어적 현상인데 역사적으로 라는 말이 붙으면 최상급이 어울리죠. 최상급을 써야 되는 기본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생각해봐요. 한국에서 제일 키 큰 사람 어울리죠. 한국에서 키 큰 사람 이상하지. 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제국인데 무슨 제국이냐? On which the sun never set. 그 유명한 해가 지지 않는 제국. 이렇게 수식어가 되겠네요. 뒤에 문장이 완전하죠. 해가 지지 않는다. 그래서 완전하기 때문에 on which가 들어가요. 왜 하필이면 on이냐? 그 제국 위에서 해가 지지 않고 그 위에 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다른 전치사 어울리지 않고요. 그냥 which 당연히 안 되죠. 그리고 주어가 3인칭 단수인데 sets, s를 안 붙였네. 왜? 과거니까. 지금 과거잖아요. 내용을 미리 공부한 사람 아시겠지만은 지금은 아니잖아요, 영국이. 지금은 식민지 국가가 어디 있니? 자, 그 다음 갈까요? If we had gone to her court. 만약에 당신이 가요. 그녀의 궁궐에 1850년. 그리고는 suggested. 여기서 제안하다가 아니고요. 암시하다 이런 말이에요. 시사하다 이런 말이에요. 뭐라고 시사하면 됐죠. This empire would be over. be over가 끝나다 이런 말이죠. 이 제국은 끝날 거예요. Within a generation 한 세대 안에. 한 세대는 보통 30년을 가리키죠. 라고 만약에 당신이 시사하면 You would have been left. 당신은 웃음을 당할 거예요. 그리고는 out of the building 그 건물 밖으로 쫓겨날 겁니다. 됐죠? 왜 그럴까? 만약에 그 한창 잘 나가는 나라에 가서 너네 나라 좀 있으면 망할 거야 그러면 다들 미쳤나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지금으로 치면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에 가서 너네 나라 10년 뒤에 망할 거야 이러면 누가 믿어요? 그런 얘기죠. 이 문장이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형광펜을 길게 해놨는데 had gone, if you had gone 그 다음에 you would have been left 이 부분을 먼저 보시면 뭐가 보입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가 들어가 있어요. 가정법은 거의 매 챕터마다 나오는데 정리해 볼까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이용한 문장입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어떻게 생겼나요?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had pp를 쓰고 주어 다음에 조동사 과거 would, could, should, might 외우고 계시죠? 마지막에 have pp로 끝나는 거예요. 다시 if 주어 had pp 주어 조가 have pp 가정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조가 have pp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뭐예요? 이미 지나간 과거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반대로 가정해서 말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문법 설명들을 제가 설명해서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1850년 궁궐로 가면 갈 수 있어요? 못 가잖아요. 타임머신 나오기 전에는. 그러면 당연히 당신이 쫓겨나는 일도 있을 수가 없죠. 네, 왜냐면 이미 옛날에 옛날이라기 당연히 1850년이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은 이게 가정법 미래가 더 어울리는데 일단 요것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if you had gone 이게 바로 if had pp 부분이고요. you would have been left 여기가 조가 have pp 부분입니다. 쫓겨났을 거야 이거죠. 그래서 같이 호응 관계로 맞춰서 써야 됩니다. 그럼 시험 뭐 낼까요? 일단 앞에 여기를 went로 쓰면은 틀리죠. 틀리죠 당연히. 당신이 어떻게 갑니까? 못 가는 거. 그리고 would have been 이것을 would be라고 쓰면은 틀리고요. 조가 have pp가 돼야 되죠. 그런데 혼동이 하나 생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이것부터 suggested ed인데 이거는 시사했다 동사가 아니라 저기 앞에 gone이 첫 번째 pp잖아요. had gone. 그럼 이것도 원래 had suggested였던 거지. 이해되시죠? 바로 이 부분이 혼동이 올 겁니다. 조가 have pp 써야 되는 건데 여기는 왜 조동사 과거 다음에 원형으로는 그냥 해버렸지?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세요. 왜 그럴까요? 잘 읽어봐요. 만약 당신이 1850년에 가서 영국이 망할 거야 라고 말해. 그 당시에 이미 망했나요? 아니잖아요. 아니고요. 오히려 그 1850년 시점에 가서 네가 하는 말? 이따가 30년 뒤에 망할 거야 이거잖아. 그러니까 과거의 기준에 예정된 미래를 말하고 있지. 진짜 예정된 건 아니지만.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그 시점 이후에 망할 거라고 했으니까 과거 기준 이후의 일이죠. 그래서 뭘 써야 돼? 조동사는 일단 과거니까 위에 과거 would를 쓰는데 비원형을 써야 돼요. 역으로 낚이면 안 됩니다. 이거 would, have, been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문법 문제 풀 때 잘 모르면은 저기 뒤에 꼭 똑같이 생겼네 이러고 가잖아.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여러분 내신에서 많이 나오죠. suggest. 여러분이 만약에 수업을 잘못 들었다면 이런 거. suggest 다음에는 주어 다음에 동사 원형 쓰는 거래. 여기서는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서 empire 다음에 비동사 원형을 쓰면 안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는 사람 알아요? suggest가 제안하다 할 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주장하다, 제안하다, 명령하다, 요구하다 주장, 제안, 명령, 요구 다음에 should 플러스 동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의 내용일 때예요. 근데 네가 영국 가가지고 이 제국은 망해야 됩니다 라고 말해? 그럼 거기서 목이 잘렸겠지. 알겠니? 네, 그래서 이거는 가정법에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 맞죠? 그 다음에 be left. 네가 비웃음을 당하는 거 수동태 써야 될 거고요. 잘 안 보이지만 일단 수동태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left지만은 사실은 궁궐 밖으로 쫓겨난다. expel이 추방하다. 그러니까 이게 또 문맥상 걸리고요. dismiss는 여기서 무시하다의 의미로 동의어로 여러분 ignore 같은 무시하다 같은 말 되겠습니다. and yet 합치면 그러나죠. 그러나 it was true. 그건 사실이었어. 여기서 그것이 뭘까요? 이런 걸 이제 내는 학교들이 있더라고. 여기서 그것이 뭘까요? 바로 이 대영 제국이 망하는 거. 그냥 한글로 쓸게요.
이거예요. 만약에 뭐 찾아서 영어로 쓰라 그러면 이 잘 안 보일 텐데 이거죠. This empire will be over 이거지. 뭐 generation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죠? By the end of 뭐뭐 할 때쯤이죠. 이때 by는 뭐뭐쯤이죠. 1차 대전이 1918년에 끝날 때쯤 그 제국은 fatally wounded, was wounded인가 수송되죠? fatally는 부사 써야 돼요. 형용사 쓰면 안 됩니다. 치명적으로 부상을 당했을 때. And by the time은 뭐뭐 할 때쯤이라는 접속사야. 뭐뭐 할 때쯤이라는 생긴 거는 저렇게 생겼지만 접속사 역할합니다. 뭐 할 때쯤? I was born. 내가 1950년에 이분이 태어나셨나봐요. 태어날 때쯤에는 it was memory. 그것은 기억이었어. 여기서 그것이 뭐야? 똑같은 그 아까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됐죠? 잠깐만요. 아닌가? 아닌 것 같네. 죄송해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it은 네, 여기 앞에는 없는데 대영 제국의 뭐랄까요? 대영 제국의 번영이겠죠. 예, 가리키는 말이 앞에는 없네요. 됐나요? by the time 있죠? 여기 until 쓰면 안 돼요. 여기서는 until 쓰면 안 돼요. 뜻도 뭐 전혀 다르지만 이런 거 내는 학교들이 있죠? 됐죠? 원래 빈칸 아니었고요. 설명드린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8강 다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강좌에서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